마지막으로 들은 소리는 유리잔이 바닥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였다. 넌 참 한심하군, 지원아. 평생 네가 하는 일은 나를 창피하게 만드는 것뿐이야. 강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그 한마디면 사람은 고개를 숙이게 된다. 나는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깨진 조각이 발바닥을 스치며 피가 카펫 위로 스며들었다. 노란 조명이 벽에 비쳤다. 축축한 벽면 위 나의 그림자가 뒤틀린 채 작게 흔들렸다. 이 집의 주인은 나인데 그림자는 마치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낯설었다. 민호는 말없이 방을 나섰다. 문이 천천히 닫혔다. 쾅 하는 소리가 아닌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더 차갑게 들렸다. 남은 건 바람 소리뿐이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 멀리서 들려오는 전철의 쇳소리, 그리고 가슴 안에서 제멋대로 뛰는 심장 소리. 나는 천천히 몸을 굽혀 깨진 유리를 하나씩 주웠다. 손이 떨렸지만 울지 않았다. 이제는 울지 않아도 아픈 법을 배웠으니까.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있으면 폭풍은 더 빨리 지나간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밖은 아직 새벽이었다. 인천의 하늘은 짙은 안개에 덮여 가로등 불빛이 젖은 길 위에서 노랗게 번지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비친 내 모습은 낯설었다. 37살의 여자,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잠옷, 그리고 온기가 사라진 집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나는 행운이라 믿었다. 그는 지적이고 부드럽고 느리게 말하던 사람이었다. 책을 읽는 그의 손끝이 참 예뻤다. 그는 내게 말했다. 지원 씨, 당신은 내가 쉴 수 있는 사람 같아요. 나는 그 말을 사랑의 언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의 평온은 내가 침묵할 때만 유지되는 거였다. 오래된 라디오에서 아침 뉴스를 읽는 남자의 목소리가 흘렀다. 나는 커피를 내렸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마치 떨어지기 전 망설이는 눈물처럼. 시계의 초침은 멈추지 않았다. 세상은 멀쩡히 돌아가는데 나만 멈춰 있는 듯했다. 피를 닦고 손을 씻고 거울을 봤다. 창백한 얼굴, 다크서클, 말라붙은 입술. 그 여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깨달았다. 저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침실 문이 다시 열렸다. 민호가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나왔다. 출장이야. 일주일쯤 걸릴 거야. 괜한 짓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시선을 주지 않았다. 가죽 구두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문이 닫히자 공기는 완전히 식었다. 나는 그대로 서 있다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찬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다. 식은 커피잔을 바라봤다. 김이 사라진 표면에 웃는 내 옛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때 내 안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약하고 쉰 듯 했지만 분명했다. 이대로 가면 넌 사라질 거야. 나는 라디오를 껐다. 베란다로 나갔다. 아침 햇살이 아직 닿지 않은 도시 위로 하얀 연기가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옆집 여자가 빨래를 널며 콧노래를 불렀다. 오래된 트롯 멜로디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낯설고 또 동시에 그리웠다.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시작했다. 하얀 조명 아래 반짝이는 접시들, 정돈된 선반, 모든 게 완벽했다. 숨 쉴 틈도 없이 한때 그는 말했다. 좋은 여자는 집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여자야. 그땐 그게 칭찬인 줄 알았다. 이젠 안다. 그가 원한 건 조용한 집이 아니라 조용한 나였다. 정오 무렵 빗줄기가 굵어졌다.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밀려왔다. 짠내가 코끝을 스쳤다. 나는 눈을 감았다. 안쪽 어딘가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작고 그러나 분명한 균열. 아마 누가 지금 나를 본다면 그들은 그냥 평범한 여자를 볼 것이다.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예쁜 뷰가 있는 아파트에 사는 여자.
하지만 나는 안다. 나는 지금 부서지지 않는 법을 연습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딘가 멀리서 바람이 속삭였다. 서지원, 이제 됐어. 이젠 일어나야 할 때야. 다음 날 아침, 비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은 방 안에 알람 소리가 울렸다. 나는 바로 끄지 않았다. 틱틱틱, 규칙적인 소리가 공기 속에서 울렸다. 마치 세상이 말하는 것 같았다. 하루가 또 시작됐다고. 비록 기다릴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도 차가운 바닥에 맨발이 닿았다. 새벽의 습기가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 피부를 스쳤다. 거울엔 희미한 김이 서려 있었고 그 안엔 창백한 얼굴이 어슴풀에 비쳤다. 색을 잃은 내 얼굴이 회색빛 아침 속으로 녹아들었다. 현미차를 끓였다. 은은한 향이 부엌에 퍼졌지만 허전함을 덮기엔 부족했다. 창밖에서는 첫 전철의 기적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엇갈렸다. 도시는 깨어나고 있었지만 나만 정지해 있었다.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조리대를 닫고 이불을 개고 민호의 옷을 옷장 안에 차곡차곡 넣었다. 그가 좋아하던 방식대로 주름 하나 없이 완벽하게. 그가 말했었다. 깔끔한 집이 남자를 안정시켜주지. 그 말을 믿고 모든 걸 정리했었다. 그가 돌아오길 바라며 그를 잃지 않기 위해. 하지만 내가 지켜낸 건 고요뿐이었다. 한 번은 그가 출장에서 돌아와 향수를 내밀었다. 이건 내 거야? 내가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 거래처에서 받은 거야. 이건 자신감 있는 여자한테 어울리지. 너 같은 사람한텐 좀. 그의 말은 끝까지 듣지 않아도 충분히 아팠다. 나는 그래도 고마워요라고 말하고 그날 밤 몰래 손목에 그 향수를 뿌려봤다. 그러자 알았다. 그 향기는 내 것이 아니었다. 차갑고 낯설고 멀었다. 마치 지금의 내 인생처럼. 베란다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봤다. 빵집 앞에 트럭이 멈췄다. 머리를 묶은 여주인이 웃으며 젊은 배달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이 빗속에서 환하게 번졌다. 그 순간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마음껏 웃은 게 언제였을까?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 속에 서본 게 언제였을까?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엄마였다. 세 번째 울림이 지나고서야 받았다. 지원아, 잘 지내니? 응, 잘 지내. 정말이야. 목소리가 피곤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힘들면 그냥 집으로 오렴. 방은 아직 그대로야. 괜찮아요, 엄마. 나 잘 지내요. 목 끝까지 올라온 울음을 삼키며 전화를 끊었다. 그 후로 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앉았다. 엄마에게는 말하지 못한 진실들이 있었다. 나는 돌아갈 용기가 없었다. 실패한 딸로 보일까봐, 불쌍하다는 눈빛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남편 하나 못 잡은 여자라고 말할까봐. 그래서 남았다. 이곳에서 천천히 사라지는 나 자신과 함께. 오후가 되어 하늘이 개었다. 햇살이 커튼 틈으로 들어와 바닥 위에 길게 누웠다. 나는 서랍에서 나무 오르골을 꺼냈다. 뚜껑을 열자 낡은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부드럽고 느리고 따뜻했다. 결혼 초에 그가 선물했던 물건이었다. 슬플 땐 이걸 켜. 그가 그렇게 말했었다. 이제 그는 그 말을 기억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 음악이 흐르자 첫날 밤의 장면이 떠올랐다. 한강변, 차가운 공기, 반짝이던 불빛,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싸던 순간. 이제 새 출발이야.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그때의 나는 믿었다. 그의 손, 그의 말, 그의 세상 전부를.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그 손은 나를 잡지 않고 거리를 만들었다. 오르골 뚜껑을 닫았다.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공기 속에 건조하게 울렸다. 해가 빠르게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방 안을 채웠다. 창문을 열자 짠 바람이 밀려들고 저 멀리서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 내가 슬픈 이유는 그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걸.
저녁은 혼자였다. 미역국, 찬밥, 삶은 달걀 하나. 단출하지만 조용했다. 숟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문득 생각했다.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과연 누가 눈치챌까? 설거지를 하던 중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원을님, 안녕하세요. 봉사센터의 은서예요. 이번 주에 예전 멤버 모임이 있어요. 시간 되시면 얼굴 보러 오세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식어버린 마음 한 구석이 살짝, 아주 살짝 움직였다. 나는 예전에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쳤다. 그땐 웃음이 많았다. 내가 나답던 시절이었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화면이 꺼질 때까지 그 문자를 바라봤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희미했다. 거의 지워질 듯 했지만 안쪽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렸다.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졌다. 나는 창가에 앉아 바람이 스며드는 소리를 들었다. 비 냄새, 커피 냄새, 그리고 오래된 기억의 냄새가 한데 섞였다. 그때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졌다. 소리도 없이. 하지만 그 안엔 지금까지 삼켜온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아마도 오늘이 처음일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우는 밤. 만약 당신도 그런 밤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그때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외로움이 채워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어떤 외로움은 그저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증거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아침 햇살이 얼굴에 다 눈을 떴다. 며칠 만에 비가 그친 날이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벽을 따라 미끄러지는 빗줄기, 그리고 그동안 몰랐던 창틀의 작은 균열까지 모든 것이 또렷하게 보였다. 나는 커피를 내렸다. 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느리게 흩어졌다. 오래된 라디오에선 봄 축제 소식이 흘러나왔다. 서울 여의도 벚꽃이 이번 주 절정입니다. 아나운서의 평온한 목소리에 이상하게 가슴이 저릿했다. 낯설지만 익숙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휴대폰을 켜자 은서의 메시지가 여전히 화면에 남아 있었다. 오늘은 봉사 모임이 있는 날. 시계를 보니 9시 열차에 맞출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잠시 망설였다. 오랜만에 혼자 외출하는 게 두려웠다. 낯선 시선, 억지 미소, 그 모든 게 벅차게 느껴졌다. 하지만 곧 생각했다. 이대로라면 내 삶은 같은 하루를 무한히 복사한 필름처럼 끝없이 반복될 뿐이라는 걸. 나는 옷을 갈아입었다. 낡은 베이지색 가디건을 걸치고 머리를 묶었다. 문을 나서기 전 방 안을 한 번 더 둘러봤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다. 깨끗하고 고요했다. 마치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간처럼. 문을 잠갔다. 딸깍. 작은 소리가 묘하게 단호하게 들렸다. 복도엔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회색 타일 위로 길게 번지고 있었다. 아래층에서 구운 빵 냄새가 올라왔고 누군가의 비누향이 그 사이를 스쳤다. 문 밖으로 나서자 초봄의 공기는 아직 차가웠지만 바람 속엔 매화 향이 섞여 있었다. 인천의 아침은 살아 있었다. 사람들의 말소리, 구두 소리, 가게 셔터가 열리는 소리, 어딘가에서 튀어나온 웃음소리까지. 그 소란이 오히려 따뜻했다. 이렇게 생생한 세상이 언제부터 나와 이렇게 멀어졌을까? 지하철이 도착했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이 밖의 풍경과 겹쳐졌다. 낮은 건물들, 간판이 꺼진 가게들, 꽃을 파는 노인들, 그리고 다리를 건너며 반짝이는 바다. 그 풍경 속에서 문득 생각했다. 지금쯤 민호는 비행기 아닐까? 아니면 또 다른 여자와 함께일까? 그 생각이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다. 그저 공허했다. 합정역에 내렸다. 봉사센터로 향하는 길은 좁고 조용했다. 양옆으로 카페와 꽃집이 줄지어 있었다. 한 카페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토요일마다 들르던 곳이었다. 그땐 창가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사람들의 발걸음을 구경하곤 했다. 문을 밀자 작은 종이 딩하고 울렸고 진한 커피 향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지원 씨, 낯익은 목소리. 은서가 밝게 손을 흔들었다. 예전 그대로였다. 활기찬 눈빛, 따뜻한 미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진심으로 웃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우리는 창가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 얘기, 전시회 얘기, 사소한 근황들. 선생님 그림 아직 걸려 있어요. 다들 그거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정말 버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다들 좋아해요. 하늘이 기억나요? 그 아이 이제 미술학교 진학 준비한대요. 그 이름에 눈시울이 시큰했다. 항상 구석에서 조용히 파란색만 칠하던 아이. 그 아이에게 내가 했던 말을 기억했다. 하늘은 꼭 파랗지 않아. 때로는 회색일 때도 그때도 하늘이야. 그 말을 듣던 아이의 눈동자처럼 지금의 내 마음에도 어딘가 작은 빛이 비쳤다. 은서가 조용히 말했다. 지원 씨, 힘들면 그냥 돌아와요. 누구도 강해지라고 하지 않아요. 그 말은 따뜻한 손길처럼 내 마음을 감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 대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점심 무렵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건물 지붕 위에 부서졌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얀 꽃잎들이 어깨 위로, 머리카락 위로 떨어졌다. 그 향이 너무 부드러워서 눈물이 날 뻔했다. 손바닥 위에 한 장의 꽃잎이 내려앉았다. 작고 차갑고 살아있었다. 그 순간 나는 정말 오랜만에 무언가를 느끼는 사람이었다. 은서가 손을 흔들며 길 모퉁이를 돌아갔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다 발길이 자연스럽게 바다 쪽으로 향했다. 파도는 잔잔했고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였다. 나는 돌계단에 앉아 가방을 옆에 두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때 생각났다. 처음 민호와 이곳에 왔을 때 그는 말했다. 힘들면 바다에 와. 여기 있으면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알게 돼. 그 말이 그땐 철학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알겠다. 그는 아마 바다가 좋았을 거다. 바다는 조용했으니까. 그처럼 나처럼 한 아이가 연을 들고 뛰어갔다. 웃음소리가 하늘로 퍼졌다. 나는 그 아이를 보며 웃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빛, 바람, 슬픔 모두 잠시 사라졌다. 나는 속삭였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일어나며 치맛자락에 모래를 털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용기인지 희망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건 이대로 멈춘다면 나는 진짜로 사라질 거라는 것. 바다를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석양이 물 위에 번지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아주 작게 말했다. 서지원, 이제 그만 두려워해. 만약 당신도 그런 하루를 가진 적 있다면 햇살이 마음의 문틈으로 스며들던 그날, 그 따뜻함을 절대 잊지 말길. 왜냐하면 때로는 그저 평범한 아침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날 오후 비가 다시 내렸다. 가늘고 일정한 빗줄기들이 지붕 위를 두드렸다. 마치 오래된 기억들이 천천히 심장을 지나가는 듯했다. 창가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잔을 손에 쥐었다.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이 가늘게 갈라진 마음의 금처럼 느껴졌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와 빗소리뿐이었다. 그 두 가지가 이 집의 유일한 움직임이었다. 세상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 휴대폰을 열었다. 앨범 속 오래된 사진 하나. 제주도에서 찍은 민호가 나에게 프로포즈 하던 날의 사진이었다. 그날의 햇살, 바람, 웃음소리까지 모두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의 눈은 나를 보지 않았다. 멀리 내가 닿을 수 없는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그땐 몰랐다.
사랑은 멀어질 때도 웃을 수 있다는 걸. 진동음이 울렸다. 화면에 짧은 문장이 떴다. 오늘은 회의가 늦어. 기다리지 마. 주점, 하나 없는 메시지. 온도도 숨결도 없었다. 마치 일기예보처럼 건조했다.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젠 화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비어 있었다. 고통에 익숙해진 사람은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다. 서랍 속의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있었다. 한 장을 꺼내 펼쳤다. 종이는 발에 있었고 글씨는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당신이 지쳤다면 그냥 말해줘요. 나는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내가 사라지는 소리 같아요.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은 비웃음도 체념도 아니었다. 그저 오래된 나를 바라보는 미소였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 앞엔 젖은 우비를 입은 택배기사가 서 있었다. 서지원님이시죠? 자원봉사센터에서 소포 왔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왠지 낯설게 들렸다. 나는 사인을 하고 상자를 받았다. 크라프트지에 쌓인 작은 상자. 조심스레 뜯자 그 안에서 한 장의 그림이 나왔다. 아이의 그림. 서툴지만 다채로운 색. 하늘은 완벽한 파랑이 아니었다. 회색과 보라, 그리고 연한 노랑이 뒤섞여 있었다. 그 아래 삐뚤빼뚤한 글씨. 지원 선생님, 이건 선생님이 알려준 하늘이에요. 하늘. 순간 무언가가 터져 나왔다. 눈물이, 뜨겁고 맑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이건 더 이상 민호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다. 잊고 있던 나 자신이 조용히 되살아나는 눈물이었다. 그림 속의 빛 한 줄기가 창문 너머의 회색 하늘과 겹쳐졌다. 나는 그 그림을 품에 안고 울었다. 억눌러왔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으로 아무렇지 않게 울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울음 속에서 작은 웃음이 섞였다. 아직 나를 기억하는 세상. 그것만으로도 살아볼 이유가 생겼다. 밤이 되자 그림을 벽에 걸었다. 노란 조명이 비치자 방 안이 따뜻하게 물들었다. 나는 국을 끓이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깨끗해졌다. 모든 게 씻겨 내려가고 있었다. 후회, 분노, 그리고 긴 침묵. 잠시 후 또 다른 노크 소리. 문을 열자 아래층 꽃집 주인이 서 있었다. 손에는 빨간 튤립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혼자 지내시죠? 그냥 방이 좀 환해지라고요. 나는 놀라 미소 지었다. 감사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여전히 예쁘세요. 단지 조금 슬퍼 보일 뿐이에요. 그녀가 돌아간 뒤 꽃을 유리병에 꽂았다. 물이 닿자 줄기가 천천히 살아났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아마 사람도 그렇겠지. 조금의 빛, 조금의 온기만 있어도 다시 피어날 수 있는 존재. 그날 밤 나는 스탠드를 끄고 도시의 불빛에 의지했다. 창밖에선 빗소리 대신 전철이 멀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은서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다. 누구도 당신에게 강해지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내일은 답장을 보내야겠다. 다시 아이들을 만나야겠다. 그림을 가르치고 내 마음의 색을 다시 찾아야겠다. 창문 밖 비는 깼고 바람만 남았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손끝에 남은 온기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때 깨달았다. 우리가 진짜로 배워야 하는 건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법이 아니라 다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걸. 그리고 회색 하늘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다. 나는 속삭였다. 괜찮아, 지원아.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못이 아나당아. 회색 하늘 속에서도 빛을 본 적이 있다면 그때 고개를 돌리지 마세요. 그 빛은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가장 아름다운 시작일지도 모르니까. 그 다음날 아침 희미한 새벽빛이 창문을 타고 들어왔다. 창밖 하늘엔 옅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도시는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지 않은 듯 고요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전철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심장의 박동처럼 공간을 울렸다. 나는 얇은 니트를 걸치고 부엌으로 향했다. 주전자에 물이 끓기 시작하자 김이 피어올라 거울을 흐리게 했다. 그 속에 비친 내 얼굴, 지쳐 있었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다. 어쩌면 그건 평온함이었다. 아주 가늘고 불안정한 실 같은 평온이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커피를 내렸다. 방 안 가득 퍼지는 향, 천천히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창문을 열자 비냄새와 흙냄새가 섞인 바람이 밀려왔다. 한참 동안 멈춰서 그 냄새를 들이마셨다. 이제는 알겠다. 비는 나를 가두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소리라는 걸. 전화가 울렸다. 화면엔 은서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지원 언니, 오늘 아이들 전시회 준비하는 날이에요. 시간 되면 들르실래요? 나 잘 모르겠어. 오래됐잖아. 붙잡은 지. 괜찮아요. 그냥 오세요. 애들이 언니 많이 보고 싶어 해요. 그 말에 잠시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래, 갈게. 전철 창밖으로 도시가 천천히 지나갔다. 비에 젖은 도로, 네온사인이 희미하게 비치는 유리벽, 서두르는 사람들의 얼굴. 나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 많은 사람들 중 진짜 행복한 사람은 몇이나 될까? 아니, 어쩌면 모두가 괜찮은 척을 하며 살아가는 건지도 모르겠다. 나 역시 그랬고,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지만, 오늘은 적어도 집 밖으로 나왔다. 작은 화실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물감 냄새와 종이 냄새,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수다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은서가 반가운 얼굴로 달려와 내 손을 잡았다. 언니, 봐요. 오늘 주제가 내가 보는 하늘이에요. 하늘이 저기 있어요. 그녀가 가리킨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늘이는 여전히 조용한 아이였다. 머리를 묶고 고개를 숙인 채 색을 칠하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아이가 놀란 듯 얼굴을 들었다. 지원 선생님. 그 밝은 목소리와 함께 아이는 내 품으로 달려왔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레 그 작은 어깨를 감쌌다. 선생님, 저 아직 하늘 그리고 있어요. 탁자 위에 그림을 바라봤다. 예전의 회색빛 하늘 대신 연한 파랑과 따뜻한 노랑이 섞여 있었다. 왜 이번엔 회색을 쓰지 않았니? 아이가 미소 지었다.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하늘엔 여러 색이 있다고. 지금 선생님 하늘은 노란색이에요. 따뜻하니까요. 가슴이 먹먹해졌다. 단 한 문장에 그동안 얼어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렸다. 나는 옆에 앉아 붓을 들었다. 오랜만에 캔버스 앞에 선 기분. 손은 떨렸지만 색은 천천히 내 안에서 흘러나왔다. 연한 파랑, 부드러운 노랑, 그리고 희미한 분홍빛의 여명. 완벽하지 않아도 좋았다. 그건 분명 내 하늘이었다. 모두가 돌아간 후 은서가 정리하던 손을 멈추며 물었다. 언니, 오늘은 좀 괜찮아요? 나는 미소 지었다. 응, 오늘 처음으로 거울을 봐도 무섭지 않았어. 은서가 웃었다. 드디어 자기 자신을 다시 그린 거네요. 비갓길, 바람이 따뜻했다. 벚꽃잎이 흩날리고 햇살이 잔잔하게 도로 위를 비췄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꽃잎 하나가 얼굴에 닿았다. 사라지기 전에 그 찰나가 믿기 힘들 만큼 아름다웠다. 밤이 되어 나는 하늘이의 그림을 벽에 걸었다. 그 옆에는 내가 그린 하늘도 함께 걸었다. 색은 다르지만 둘 다 같은 방향으로 빛나고 있었다. 휴대폰을 켜서 문자를 보냈다. 고마워, 은서야. 내일 다시 갈게.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게. 아직 남은 것 같아. 전송 버튼을 누르고 작게 숨을 내쉬었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도로 위에는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나는 따뜻한 현미차를 한 잔 따랐다. 잔을 감싼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 그게 바로 지금의 나였다. 행복이란 누군가가 돌아오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는 순간인지도 모른다.
민호를 기다리던 시간은 끝났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기다린다. 웃고 사랑하고 세상이 여전히 아름답다고 믿던 그 여자를. 혹시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젠가 당신은 다시 자신을 찾게 될 거예요. 아침의 차 향기 속에서, 첫 장마의 빗소리 속에서, 혹은 아이의 순수한 눈빛 속에서,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이 돌아올 길을 비추는 작은 빛이 되어줄 테니까. 그날 밤, 서울엔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다. 차들의 불빛이 번져 흐려지고 도시는 비에 잠긴 듯 희미하게 떨렸다. 나는 작은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울고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음속 불안의 박동처럼 들렸다. 고요해야 할 공간이 이상하리만큼 넓고 비어 있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남은 건 내 숨소리뿐이었다. 탁자 위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SNS 알림 하나. 민호가 그 여자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손을 맞잡은 채 내가 한때 사랑했던 그 미소로. 하지만 지금 그 얼굴은 낯설었다. 나는 화면을 껐다. 불빛이 사라지자 유리에 비친 내 얼굴만 남았다. 언제부턴가 그 낯선 얼굴이 가장 외롭게 느껴졌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결혼 반지가 아직 그곳에 있었다. 빛을 잃은 은빛, 식은 마음처럼 차가웠다. 손가락 사이에서 반지를 굴리다. 순간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이내 조용히 내려놓았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깨우지 않으려는 듯이. 탁자 위에는 하늘이가 보낸 그림이 놓여 있었다. 그 속의 노란 빛은 밤의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다. 나는 작은 등잔에 불을 붙였다. 흔들리는 불빛이 벽을 타고 부드럽게 흔들렸다. 오랜만에 펜을 들었다. 이유는 몰랐다. 다만 써야 할 것 같았다. 민호야,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원망하지 않아. 진심이야. 원망은 기다림의 다른 이름이니까. 그리고 나는 더는 기다리지 않으려 해. 글씨가 번졌다. 언제 흘렀는지 모를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가벼워졌다. 내일은 다시 아이들 곁으로 갈 거야. 다시 그림을 가르치고 다시 사랑을 배워볼 거야. 누군가가 아닌 이 삶 자체를.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에 비가 잦아들고 있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조용했다. 나는 현관으로 나가 비에 젖은 공기를 들이마셨다. 머리카락이 젖었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편안했다. 멀리 전철의 불빛이 스쳤다. 마지막 열차가 떠나는 소리. 금속이 레일을 스치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아름다웠다. 마치 내 과거가 그 소리에 실려 떠나가는 것 같았다. 잘 가, 민호. 작은 목소리가 비와 함께 흩어졌다. 아침, 하늘은 맑고 햇살은 부드러웠다. 나는 얇은 코트를 걸치고 노트를 챙겼다. 거리 모퉁이에서 튤립을 파는 노파를 만났다. 빨간 꽃잎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누구 줄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한때 나를 잊게 만든 사람에게요. 센터에 도착하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졌다. 하늘이가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지원 선생님. 은서가 뒤에서 웃었다. 진짜 오셨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교실 벽엔 하늘색, 분홍색, 회색의 하늘들이 걸려 있었다. 아이들마다 각자의 세상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내 그림을 꺼내 하늘이의 그림 옆에 걸었다. 서로 다른 색이었지만 둘 다 같은 빛을 향해 있었다. 그 순간 오랜 시간 나를 묶었던 무언가가 조용히 풀려나갔다. 용서받은 기분이었다. 누군가에게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전시가 끝나고 모두 떠난 뒤 빈 교실엔 햇살이 남아 있었다. 바람이 커튼을 스치고 두 그림이 나란히 흔들렸다. 나는 유리틀에 손끝을 대고 속삭였다. 고마워. 잃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려줘서. 그래서 다시 나를 붙잡을 수 있었어. 밖으로 나왔다. 석양이 거리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손에 든 튤립이 바람에 흔들렸다. 꽃잎 하나가 흩날려 떨어졌다. 나는 그저 미소 지었다. 아주 작게, 아주 깊게. 혹시 누군가 때문에 자신을 잃은 적이 있다면 부디 후회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 상실은 당신이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르니까. 잃는 순간에야 우린 진짜로 배웁니다. 살아가는 용기,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그날 아침, 믿기 어려울 만큼 맑은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햇살이 창문을 비스듬히 통과해 나무 바닥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공기 속엔 커피향과 바다 내음이 섞여 있었다. 문을 열자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바람. 그저 살아있다는 감각이었다. 누구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오랜만의 아침. 그날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사 감사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나는 일찍 도착했다. 손에는 막 산 튤립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아이들이 달려왔다. 지원 선생님. 맑고 높게 부르는 그 목소리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다. 나는 웃었다.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닌 진짜 웃음이었다. 은서가 다가와 작은 카드를 건넸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카드를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사라지고 싶었던 날에도 우리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부드럽게 울렸다. 나는 너무 오래 외로움 속을 걸었고 그 사이 누군가의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었는지를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행사는 웃음 속에 이어졌다. 하늘이는 지원 선생님의 하늘이라는 그림으로 상을 받았다. 무대 위에서 아이가 말했다. 선생님은요, 사람들에게 하늘이 여전히 예쁘다고 믿게 해줘요. 순간 모든 소리가 되섰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흘렀다. 슬퍼서가 아니라 마음이 가득 차서. 저녁, 은서와 함께 강가를 걸었다. 노을이 강물 위에 붉게 번졌다. 바람엔 바다 냄새와 구운 고기 향이 섞여 있었다. 지원 언니, 은서가 말했다. 오늘 언니는 좀 달라 보여요. 왜 그렇게 생각해? 이제 언니는 그리워하는 눈이 아니라 살아가는 눈으로 세상을 봐요. 그 말에 웃음이 났다. 마치 낡은 상처 위로 따뜻한 손이 닿은 듯했다. 나는 강물에 반사된 빛을 바라보았다. 잔물결 위에 흩어진 빛이 수천 개의 유리 조각처럼 반짝였다. 그래, 맞는 말이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예전엔 누군가 곁에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었거든. 이젠 알아. 행복은 누군가가 아니라 텅 빈 마음을 스스로 채울 수 있을 때 오는 거야. 밤이 되자 집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여전히 민호와 찍은 결혼식 사진이 있었다.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 그 사진을 마지막 서랍에 넣었다.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을 인정하기 위해서였다. 작은 초를 켰다. 흔들리는 불빛이 벽에 닿았다. 그 빛 속에 내 얼굴은 고요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속삭였다. 떠나줘서 고마워. 그래서 내가 나 자신과 남을 수 있었어. 잠들기 전 노트를 펼쳤다. 오늘 나는 진심으로 웃었다. 그리고 드디어 용서할 수 있었다. 그 사람도 나 자신도. 펜을 내려놓자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았다. 창밖에서 밤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그 소리는 슬프지 않았다. 마치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덮는 듯 따뜻하고 온화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불빛이 천장에 부서지며 흔들렸다. 그 순간 오래된 문장이 떠올랐다. 누가 우리 곁에 올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그들이 떠난 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를 잃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그 상실이야말로 당신을 다시 빛으로 이끄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빛은 당신이 다시 웃을 순간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날 아침, 안개가 골목을 덮고 있었다. 집집마다 스며드는 첫 햇살은 희미하고 차가웠다. 나는 현미차를 한 잔 따라 나무 의자에 앉았다. 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안개와 섞여 천천히 사라졌다. 붙잡으려 했던 것들이 다 흩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의 모양이 드러나는 듯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가볍지만 연달아 울리는 노크. 문을 열자 우편 배달부가 낡은 갈색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서지원 씨 맞죠? 배달 경로가 여러 번 잘못돼서 이제야 전달하게 됐습니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손끝이 약간 떨렸다. 보낸 사람은 없었다. 주소는 내가 예전에 민호와 함께 살던 집이었다. 햇빛이 봉투 위로 내려앉았다. 가슴속 어딘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두려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감각.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손글씨였다. 익숙한 글씨체, 단정하고 약간 비스듬한 획. 지원아, 이 편지를 네가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곁에 없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잘못했어. 침묵이 너를 지키는 방법이라 믿었던 게 가장 큰 잘못이었다.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상처를 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침묵은 때로 사랑보다 더 잔인하더라. 네가 떠나던 날 뒤쫓아 나가고 싶었지만 멈춰섰어. 네가 원한 건 사과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란 걸. 그때는 몰랐으니까. 혹시 언젠가 비가 그치고 노란 하늘을 보게 된다면 그건 내가 웃고 있는 거야. 글씨가 희미해졌다. 눈물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가슴이 조여왔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들. 너무 늦게 도착한 진심. 왜 사람은 늘 모든 게 끝난 뒤에야 진심을 말할까?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손에 편지를 쥔 채 비를 피하지 않았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다. 그때 바람이 불었다. 편지가 손에서 벗어나 하늘로 떠올랐다. 회전하며 날던 편지는 집 앞 나무 밑에 떨어졌다. 나는 달려갔지만 중간에 멈췄다. 편지는 이미 젖어 있었다. 잉크가 번지고 글씨가 사라져갔다. 나는 그저 미소 지었다. 아마 그가 택한 마지막 인사였을 것이다. 밤, 작은 스탠드 불빛이 방을 비췄다. 창가로 스며드는 습한 바람, 빗물 냄새, 그리고 고요. 나는 하늘이가 그려준 그림을 꺼내 편지 옆에 두었다. 그 속에 노란빛, 편지의 마지막 문장과 닮아 있었다. 민호야, 이제 너를 용서할게. 그리고 너를 너무 오래 사랑했던 나도 용서할게.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센터에 도착했다. 은서가 놀란 눈으로 말했다. 언니, 오늘 수업 없잖아요. 그냥 작업실 좀 정리하려고. 페인트 냄새가 배어있는 교실 한쪽에서 하늘이가 색연필을 쥐고 있었다. 선생님, 이거 선물이에요. 그림 속에는 비 오는 거리,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여자와 투명한 우산 아래의 아이, 하늘에는 회색 구름,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한 줄기 황금빛. 예쁘다, 내가 말했다. 근데 왜 그 여자는 비 속에 혼자 서 있니? 하늘이는 미소 지었다. 혼자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 그녀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 말에 숨이 막혔다. 단순한 어린이의 말일지도 모르지만 그 한 문장이 내 안 깊은 곳을 울렸다. 나는 고개를 숙여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어른을 울리는 재주가 있구나. 오후 햇살이 교실을 비쳤다. 아이들의 웃음이 벽에 부딪혀 퍼졌다.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아마 지금 내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꿰매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믿음이거나 감사이거나 이젠 과거의 답을 찾지 않는다. 그저 놓아주는 법을 배웠다. 귀갓길에 나는 우체국에 들렀다. 직원이 나를 알아보고 웃었다. 오늘도 편지예요. 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작은 종이에 몇 줄을 썼다. 민호야,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배웠어. 이 편지는 내가 기다렸던 모든 걸 너에게 돌려주는 인사야.
봉투를 우체통에 넣었다. 철컥 소리가 났다. 단단한 끝맺음의 소리.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마지막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살짝 웃었다. 민호야, 오늘 하늘이 참 예쁘다. 지금 웃고 있지? 혹시 당신도 너무 늦게 도착한 편지를 받은 적이 있나요? 후회하지 마세요. 진심은 때를 놓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용서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한때 당신을 살아있게 했다는 사실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일이니까요. 그날 아침, 장마의 마지막 날이었다. 희미한 빛 속에서 눈을 떴다. 지붕 끝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멀리 떠나간 이의 숨결처럼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든 흙냄새와 막 내린 커피 향이 섞이며 작은 방 안을 부드럽게 감쌌다. 창가에 앉아 비에 젖은 거리를 바라보았다. 한때 나는 그 길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기다림도 아픔도 없었다. 남은 건 오직 고요함. 한때는 영원히 닿을 수 없다고 믿었던 진짜 평온이었다. 얇은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다. 초가을의 바람이 스쳤다. 차가우면서도 투명한 공기. 젖은 도로 위엔 바퀴 소리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아래층 꽃집에 들르자 주인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어떤 꽃으로 할까요? 노란 튤립이요. 지난번처럼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튤립은요,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때 가장 예쁘답니다. 나는 꽃을 받아들고 고맙다고 인사했다. 강가에 이르자 마지막 빗방울들이 물 위에서 반짝였다. 나는 벤치에 앉아 가방을 열었다. 오래된 편지와 노트를 꺼냈다.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놓아주기 위해서였다. 편지를 비닐에 감싸 조용히 강물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는 천천히 돌며 흘러가다 물결 속으로 사라졌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가슴이 그저 가벼웠다. 무언가가 떠나가고 그 자리에 맑은 바람이 들어온 듯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잔디밭에서 뛰노는 소리. 그 웃음이 바람을 타고 번졌다. 나는 문득 하늘이를 떠올렸다. 노란 하늘을 그리던 그 아이. 오늘도 그림을 그리고 있겠지. 이젠 다른 색을 쓰더라도 그 시선은 여전히 위를 향하고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이제는 고개를 들었다. 빛을 보기 위해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은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한동안 수업을 쉬려고 해요. 그가 데려가 주겠다고 했던 제주로 가서 그냥 바다를 보고 싶어요. 잠시 뒤 답장이 왔다. 지원 언니, 언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 볼 자격이 있어요. 다녀오세요. 우리는 기다릴게요. 오후 기차가 출발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멀어져 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산과 도시가 안개 속으로 스며들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과해 내 손 위에 머물렀다. 나는 그 빛을 손바닥으로 감쌌다. 오래전 잃어버렸던 온기가 조용히 되살아나는 듯했다. 제주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수평선 위로 주황빛이 바다를 물들였다. 신발을 벗고 젖은 모래 위에 섰다. 파도가 발끝을 스쳤다. 짭조름한 바닷내음이 바람과 함께 밀려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멀리서 아주 부드럽게 지원아, 잘 살아줘. 나는 눈을 뜨며 웃었다. 응, 나 이제 잘 살고 있어. 민호야. 모래 위에 앉아 노란 튤립을 옆에 두었다.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해는 천천히 바닷속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나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썼다. 오늘 나는 진심으로 놓아주었다.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르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는 아프지 않은 기억으로 다음 생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를.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다. 나는 손에 모래를 털고 일어섰다. 하늘은 완전히 맑아 있었다. 회색 구름 대신
노란빛이 수평선을 덮고 있었다. 하늘 위의 그림처럼 마지막으로 내가 찾아낸 평온의 색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새 그림을 벽에 걸었다. 이제는 회색 하늘도 눈부신 태양도 없었다. 그저 바다와 태양이 맞닿은 부드러운 수평선 하나, 그 아래에는 나, 은서, 하늘 위에 사진을 놓고 작은 초를 켰다. 불빛이 벽에 흔들리며 조용히 숨쉬는 것 같았다. 나는 속삭였다. 나를 혼자 두어줘서 고마워. 그 덕분에 나는 일어설 수 있었어. 창밖의 도시엔 불이 켜졌다. 유리창에 비친 불빛들이 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긴 숨을 내쉬었다. 이젠 비 소리가 아닌 부드러운 바람만이 들렸다. 아마 이것이 행복일 것이다. 누군가의 곁이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 속에서 평화로울 수 있는 순간, 그리고 혹시 누군가의 세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을 잃었다가 다시 용서하고 걸어 나온 적이 있다면 댓글에 점 하나를 남겨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그 작은 점이 누군가에게 다시 빛으로 가는 길이 되어 줄지도 모르니까요.